안녕하세요. 초, 중, 고 자녀 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핫쌤엄마TV의 핫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최상위권 우리 아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이론 7가지를 대입해 보았을 때 저희 아이가 어떤 점이 공부에 유리했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내용이 좀 길으니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 교육에 모두 열심이신 부모님이실 텐데요.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작은 힌트 하나라도 건져가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결과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다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까맣게 태우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모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교육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이고, 그래서인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그런 약간의 책임의식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답니다. 먼저 저의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줄곧 잘해왔고, 중학교 때에는 항상 전교 1등, 1%도 아닌 0.6%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중간고사 1등,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최상위권 친구들과 서로 내신을 엎치락 뒤치락 1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과목 모의고사 1등급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부모로서는 정말 축복받고 기특한 아이입니다. 게다가 아이는 수시로 포스텍, 연대, 고대 다 합격해서 포스텍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교대에서 4년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2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아이 키우는 20년 동안 자녀의 양육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수도 없이 읽었으며 그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읽은 교육 관련 서적은 아마 1000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기본적으로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 저는 책벌레 교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종단 연구 20년짜리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제는 한숨 돌리며 연구 결과를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인 저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이론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에게는 7가지의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7가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7가지의 관점은 첫째 아이의 발달, 둘째 아이의 지능, 셋째 아이의 성격, 넷째 아이의 행동, 다섯째 부모와의 관계, 여섯째 아이의 학습 동기, 일곱째 아이의 학습 방법, 이렇게 총 7개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면에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의 발달면에서 보면 저희 아이는 선행 교육보다는 우리 아이에 맞는 적게 교육을 시켰고
아이 수준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도전해보고 싶은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독서 교육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엄마였습니다. 아이도 실제적으로 자신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제게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 시절에 폭넓은 다양한 경험과 공부들로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서 중고등 시절에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전에 제가 제작한 초등 6년 폭넓은 공부가 필요한 이유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둘째, 아이의 지능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능면에서 보면 저희 아이는 4살 때 엄마가 읽어주는 책으로 한글을 뗀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좀 영리한 아이였어요.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제 친구들이 야, 너 아들 영재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도 있었고요. 밤에 누워서 아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가만히 잘 듣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해서 언어 지능이 높았고 어렸을 때부터 레고, 카프라, 그램큐브 같은 것을 가지고 놀기 좋아했던 우리 아이는 논리 수학적 지능과 공간 지능이 높았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IQ가 높아야 하는데 이 IQ를 구성하는 그 지능들은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능 면에서도 우리 아이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셋째, 이번엔 아이의 성격 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는 MBTI 검사를 해보면 INFJ형으로 세상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섬세한 상상력 대장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으로 창의적이고 신중하며 계획적이고 동정심, 배려심이 많고 온화하면서도 점잖은 편이라고 해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인내심과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고 창의력과 강한 집중력, 열정으로 학업과 직장에서의 성취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MBTI 무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해보시면 더욱 좋고요. 이번엔 4번째, 아이의 행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한테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부모가 곁에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엄마는 항상 아이 곁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엄마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함께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제 타고난 외모 자체는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생겼는데 1년 동안 겪어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20년 동안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스타일인가 아시겠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실함을 부모한테서 배웠겠죠? 그래서 아이 또한 근면 성실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12시 안에 잠자는 새나라의 어린이였던 거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샤워부터 하는 그런 아이예요. 오늘 최상위권 우리 아이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우리 아이 발달면에서 보면 적기 교육과 초등 6년간 폭넓은 경험과 공부가 도움이 되었다. 둘째, 아이 지능면에서 보면 IQ를 구성하는 지능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인데 언어 지능은 책을 통해서 아이 독해력이 좋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놀았던 레고, 카프라, 그램큐브 같은 걸로
아이의 논리수학적 지능과 공간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었다. 셋째, 아이의 성격 면에서 보면 MBTI 검사 결과 아이는 INFJ형으로 타고난 성격 자체가 인내심과 배려심이 많은 성격으로 창의적이며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넷째, 아이의 행동면에서 보면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곁에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부모와의 관계, 학습 동기, 학습 방법에 대한 그 분석을 더 추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